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우체국이 아동 양육시설에 소원 우체국을 설치해서 소원이 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골키퍼 장갑이 필요하다부터 아끼던 이어폰을 실수로 세탁기에 넣어서 속상했는데 이어폰을 갖고 싶다.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싶다. 여드름 피부 때문에 화장품이 필요하다 등등 고심을 담아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소원 편지에 적힌 소원 선물들은 어린이날인 오늘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어린이날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원이 상위권에 올라옵니다. 한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에 2시간도 채 못 논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공부라고 했다는데요. 연휴가 들어있는 오늘 어린이날은 공부 걱정을 잠깐 덜어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 의회가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 중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고요. 이슈책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일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나왔다는 것 때문인데요. 실제 전남도에서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또 지원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전남도 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김재철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의 김재철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 먼저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 관련된 피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먼저 전남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네, 전남도 우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우리 아동학대 판정 건수인데요. 학대 피해 아동이 2022년에는 1,315명, 2023년도에는 1,075명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548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명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면 예. 전남은 추계아동 인구 1,000명당으로 계산한 피해 아동 발견율이 5.34%입니다. 예. 우리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대 피해 아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전남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으로 나눠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보통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구례, 곡성, 보성, 고물 동부권으로 분류하는데요. 올해 3월 말 기준 제가 말씀드린 7개 시군 인구가 전남 인구의 약 47% 정도 됩니다. 2023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 1,123건 중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총 470건, 약 42% 정도 되고요. 다만 시군별로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군 지역에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시 지역의 아동학대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159건, 순천에 90건인데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광양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169건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 아동 10명 중에 8명이 학생이라고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건 어떻게 나온 통계입니까? 네, 우리 전남의 피해 아동 연령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우리 학대 피해 아동이 총 2,938명입니다. 예. 이 가운데에서 0세부터 6세가 632명, 21%이고요. 7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이 2,306명, 약 79%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머리권이죠.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예. 보통 7세가 되는 해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기 때문에 예. 7세부터 17세까지 피해 아동 대다수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자료는 지금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인 거고 전남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보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앞서 우리 전라남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 전남도교육청 자료와는 차이가 큽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 전남도교육청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는 예. 2022년에 242건, 2023년에 225건, 2024년 9월까지 137건, 총 604건입니다. 예. 우리가 같은 기간 전라남도 7세부터 17세까지 학대 피해 아동 2,306명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4배가량이 지금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이렇게 수치상 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것이며 이 차이가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 전남 교육청이 아동학대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고 지자체와 전남도 교육청 간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기본인 통계마저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예.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보고한 아동학대 건수만 집계하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현황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라남도와 시군 그리고 전남도교육청과 학교 이런 교육기관과의 연계나 협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지자체나 교육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라고 해놨는데 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도 안 되고 심지어 정보 공유마저도 안 된 결과가 우리 통계의 차이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라남도나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훨씬 큰 이유는 그만큼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관심 부족 그리고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좀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피해들이 좀 있었나요? 네, 말씀드린 우리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면 예.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83%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예. 집 근처나 길가 그리고 학교와 어린이집 순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전체 169건 가운데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순이고요. 유기나 방임도 6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같은 자료에서 아동학대 가해 대상별로 구분한 것을 보면 최종 아동학대로 판정한 건은 안인 신고는 접수된 건인데요. 예. 3월부터 9월까지 전체 137건 중에서 교직원이 26건, 이 가운데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20건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건수가요? 방금 전에?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20건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우요? 교원. 교원, 교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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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추가로 제가 좀 확인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전남도 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또 피해 학생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데 조례안 이름이요. 전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좀 이름은 좀 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지난 1월에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예.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월 27일 시행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개정 전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예.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 내 아동 학대 예방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전남이 학대 피해 아동이 적지 않고 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남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도 전라남도 교육청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조례로 했고요. 예. 아동 학대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자체와 함께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해 학생이 재학대라든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감의 책무나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특히 지자체나 경찰, 아동 전문기관과 같은 기관들과 정보 공유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교육감의 책무가 좀 커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아동학대 관련 예방 조례와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 조례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네네네. 하지만 이제 시도교육청이 주체가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남도교육감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어디서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은 1차적으로는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두고 있고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피해, 아동쉼터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자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학교 현장 그리고 전남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에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을 할 것인지, 피해 보호 조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학대가 재발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우리 피해 학생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교육감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요. 예. 학교장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때 아동학대가 어떤 것이고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함께 교육하게 하자는 취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둬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해 학생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후에 가해자와 분리를 위해서 전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학교 적응이나 교육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없게 사후관리 부분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신 정보 공유 차원인 것 같은데요.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이 학생 학대 피해 우려 학생 정보를 학교장에게 의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이 말인즉슨 이제 학교장이
학교장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네. 같은데 네. 혹시 학교장이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2014년에 우리 아동학대 처벌법이 우리가 별도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 학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떠나서 학교장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믿고요. 예. 우리 지자체나 교육감이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일선 학교와 정확하게 공유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 지자체가 학대 피해 우려 학생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를 넘어서 또 이제 앞으로는 학교와도 공유를 좀 긴밀히 정확하게 네. 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아동 인권 또 아동 학대 피해에 대한 예응으로 더 보완돼야 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 지자체나 경찰, 학교 등등 우리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이렇게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아동학대 예방 노력 못지않게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을 잘 극복해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해서 홀로 서야 하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막상 사회에 나와서 독립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 복지시설이 있을 때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 진로나 직업교육 이런 부분들이 유효하고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이 마침 어린이날인데요. 예. 우리 어린이가 행복한 전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전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네. 학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를 발의한 전남도 의회 김재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날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바로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 때문입니다. 예,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현장 체험학습 사고와 또 교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네.
교사의 법적 책임 판결 조금 더 일단 짚고 갈까요? 네, 지난 2022년 11월에 강원도 속초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주차 중인 버스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뒤로 후진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지난 2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또 3월에는 울산의 한 학생 수련원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암벽 타기 도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체험학습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네, 앞선 법원의 판결은 교사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 현장 체험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육 활동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예. 수업과 연계된 현장으로 견학을 직접 가거나 또 문화적인 걸 체험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이런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기 중 이 체험학습이 지금까지 이제 당연스럽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예, 한 학기에 꼭 한 번씩은 현장 체험학습을 갔죠. 2번 가면 더 좋았죠. 네, 저는 맞아요. 이제 부모님 입장이다 보니까 예.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체험학습 도중에 일어난 이런 안전 사고가 교사 책임이다. 이렇게 이번 법원 판결이 나면서 교사들에게는 법적 분쟁의 두려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교사들은 이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장 체험학습 거부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 학습 체험을 거부한다 이런 현수막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선은 일단 교사 입장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는 그 교사의 책임으로 판결 나온 게 너무 과하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아무래도 담임교사 한 명이 학생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인솔 하는데 예. 이런 현재의 구조에서는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김준 전교조 전남정책국장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많은 학생들을 소수의 인력만으로 인솔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인솔 책임을 강하게 질 수밖에 없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대리로 소송에 임하는 반면에 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교사 한 명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판결에서 교사 2명에 대해서만 판결이 이루어졌고 운영권자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도 없다라는 부분이 교사로서 학교에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 결과가 좋은 활동이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김준 전교조 전남정책국장이었습니다. 얘기 듣는 도중에 마음이 조금 아팠던 부분이 교사들은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가. 학생들은 내가 보호하지만 나는 누가 보호해 주는가. 네. 이 부분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인솔자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는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그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제 법적 책임이 물어진다면 이거는 내가 나를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민사와 형사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고요. 현재 그 교육부와 전국시도 교육청에서 배포한 그 현장 체험학습 운영 안내 매뉴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 안전부터 식사 화재 예방 이런 관련 점검 사항만 해도 67개 정도래요. 그런데 수상 활동이나 전시 공연까지 이런 세부 활동별 점검 사항까지 포함하면 한 90개 정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과도한 점검 요구 또한 현장 학습 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사들의 입장은 이렇고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한데 현장 학습 취소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에 그 경기 양주 초등학교에서는 그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직무유기다, 학습권 침해다 이렇게 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었고요. 예. 그리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대구나 이런 뭐 대구 경북 쪽은 현장 체험학습 취소가 되고 그리고 실내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그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일정들이 조금씩 축소됐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학사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예정되어 있던 현장 체험학습까지 취소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 한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 체험학습이 취소가 됐다는 말을 듣고 아이의 체험의 기회가 교사의 안전이나 그런 문제로 취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위험 조건이 있어서의 취소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마냥 찬성만 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먼저 교사 선생님들이 생각을 좀 바꾸고 아무리 요원들이나 그런 걸 많이 배치한다 그래도 선생님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거나 아이들의 체험 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점점 그 기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체험 학습이 처음에 생긴 취지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다양성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모두 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 엄마 아빠로서는 우리 아이들의 현장 체험학습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교사분들도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각 교육청들을 보면 학교 체험학습의 이제 안전 보조에 인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대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그 응급구조학과나 뭐 간호학부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까지 이런 체험학습에 동행하기도 하고요. 전남교육청 을 봤더니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현장 체험학습 인솔 보조 인력을 모집했더라고요. 예. 현재 450여 명 정도인데 그 인솔 보조 인력이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 인력을 운영해서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보조교사로 그렇죠.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네. 6월부터 교육 활동 도중에 이제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또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이 개정안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장과 그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또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준비 단계부터 이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관련 행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이제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솔 보조 인력이 대학생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현장에 왔을 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주지는 못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솔 보조 인력도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들조차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한 시민분은 그 현장 체험 학습은 사실 없어지면은 안 되고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인솔하는 책임은 학교 내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생님들한테 이런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30-40명이 되는 애들을 어떻게 다 인솔을 다 케어를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도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참 그런 현실이 너무 저도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해요. 어떻게든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학생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굳이 고용할 것보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애들이랑 안전교육도 철저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야지 자원봉사나 뭐 대학생들이 이제 통제가 되겠어요.
부실한 대책인 것 같아요. 네, 적정한 학생 교사를 비율을 유지하고 안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공적 책임 보험을 확대시키고 지역 사회와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전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30일에 김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현장 체험학습 위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지난 전남도 의회 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내용 중 김진남 의원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책임만 있고 보호는 없는 이런 상황은 아이들의 온전한 배움의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의 소극적 자세를 야기하고 있어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60명의 의원 전원이 본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안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각각 준비하며 현장 체험학습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안전장치와 지원을 강화하여 본래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법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네, 60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이 사안의 심각성과 또 개선의 필요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학생 교육의 책임은 교사만의 몫은 아닙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그 구조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 또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 관련해서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양옆에다 넣어도 돼요. 손만 너무 깊게 안 나와야 돼요. 위에 봐주세요. 위에. 유아체육 전문 강사 강창환이라고 합니다. 네, 강창환 유아체육 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들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유아체육 전문 강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유아체육 전문 강사라고 하면 우리 어린 자녀가 없다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은 좀 생소한 직업일 것 같아요. 네, 혹시 문센이라고 아세요? 문센, 문화센터. 네, 맞아요. 네, 이런 문화센터나 아파트, 지역센터 등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활동들이 있어요. 예. 보통 돌 전 유아에서부터 4세, 5세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체육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유아체육 전문 강사입니다. 요즘에는 문화센터뿐 아니라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체육관 등에서도 이 유아체육 전문 강사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아체육 전문 강사는요,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을 도와주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애기들 좋아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접하게 돼서 이제 소개를 받고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제 문화센터 각각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들 뭐 재밌게 놀아주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신체적 발달에 조금 도움을 되게 주는 그런 직업이에요. 저희 이제 웃음을 주면서 이제 아이들 근육들 같은 거 이제 한번 이제 10개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냥 그 애들부터 이제 소근육부터 대근육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죠. 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들어보니까 저는 뭐 아이를 키우지 않지만 네. 제 친구들 SNS에
자주 등장하는 네. 그 아이들 막 통째로 몸 들어서 막 네네네, 돌려주고 맞아요. 미끄럼틀 내려주고 맞아요. 받아주고 막 이렇게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문센 선생님 네, 맞아요. 그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분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시선에서 놀아주고도 응원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유아체육 전문 강사 정도 되면은 뭐 우리 아이들의 아이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유아체육 전문 강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기 수업 만점이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는 엄마보다는 선생님 말이 우선이에요. 정말 어린아이들도 수업에 들어가면 눈과 귀가 모두 선생님 따라가는데 제가 그날 여기 한번 참견을 해봤어요. 취재하러 가서. 네, 예. 갔는데 그때가 한 4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고 4살이면 에너지 굉장히 넘치거든요. 예, 안 지치죠. 그렇죠. 그 에너지를 모두 발산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가는 그 모습에서 너무 신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거기를 데리고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자, 유아체육 전문 강사분들 보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따로 예명을 좀 쓰신다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쉽게 선생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게 쉬운 이름을 짓는데요. 강창환 강사님은 꿀벌쌤입니다. 꿀벌쌤? 네. 아이들이 아하. 쉽게 부르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윙, 콕 꿀벌쌤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윙콕 이것만 해도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런 소리, 움직임 네네네. 다 좋아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맞춤형 예명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꿀벌쌤 수업에는 보통 몇 명 정도가 참여하나요? 한 번에? 보통 10명에서 20명 남짓 정도 되는 유아들과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이 한 요일에 다 몰려 있어요. 꿀벌쌤은 오전 10시에 첫 수업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수업이 마무리되는데요. 하루에 40분씩 6타임 수업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뛰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래도 나오지만 그 사이에 아이들 응원해주고 뭐 잘했어! 파이팅! 이런 거 해줘야 그 많은 아이들을 모든 시간에 해주려면 에너지 굉장히 소모가 많잖아요. 자, 말이 뭐 6타임이지 사실 네. 우리가 그냥 뭐 앉아서 수업 듣는 6타임하고는 정말 다른 그렇죠. 차원일 것 같아요. 계속 뛰세요. 뭐 저희가 하루 종일 생방송 하는 거랑 아마 그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단 선생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꿀벌쌤이 먼저 신나게 과장되게 이렇게 막 뛰어놀아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따라하고 신날 수 있겠잖아요. 네, 맞아요. 이 꿀벌쌤은요, 아이들과 수업하는 시간 자체가 이게 업무, 일이 아니라 즐겁게 노는 것이라 생각한다는데요.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만 봐도 뿌듯하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수업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나죠. 애들이 신나는 거 보면 저도 그냥 날뛰어요. 저도. 왜냐면 약간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해왔는데 제 애들 수업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어떻게 놀아주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 노력한 만큼 애들이 이제 웃고 이제 뭐 재밌게 땀 흘리면서 노는 거 모습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뿌듯하죠. 그런 면에서 처음에 선생님이랑 이제 인사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화이팅하고 뵙고선 인사하는 그런 인사 저희 있고요. 체조 3가지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구르기, 그다음에 이제 활동 3가지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힘들 때 뭔가 애들이 뭔가 재미없어 한다 그런 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서 다른 거 더 재밌는 거를 찾아주죠.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상황 대처 능력. 뭐 모든 강사분들이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수강생들의 반응을 보고 이거는 좀 먹힌다 안 먹힌다 이거는 그렇죠. 좀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네. 반응을 보게 되는데 특히 그 대상이 우리 4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면은 네. 너무너무 이게 막 맞추기가 힘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반응이 즉각 오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잘 확인해야죠. 그 순간순간을. 네. 그 살아 숨쉬는 그 분위기를 네.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일수록 말이 안 통하니까 그쵸.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막 신나서 막 뛰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아들 맘이시잖아요.
흥분해서 주체가 안 된다고 그렇죠. 특히 우리 아들, 딸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에너지를 다 받아주려면 우리 꿀벌쌤의 에너지 소모도 만만치가 않고 체력도 꽤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유학체육 전문 강사 중에서 여자 강사가 현재 적은 이유도 여길 것 같아요. 체력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네. 아직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다 남자분이에요, 웬만하면? 네, 거의 남자분이고 정말 뭐 지사마다 소수의 여자 강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꿀벌쌤도 아이들과 활동할 때는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뛰고 하다가 수업이 모두 끝나면 그때 좀 힘듦과 공허함이 몰려온다고 해요. 한 번에. 네, 일명 현타라고 하죠. 이런 게 몰려온다는데요. 예. 하지만 직업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또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측 밖의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아이들을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높아요.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이제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어요. 그냥 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해는 하지만 다만 이제 어머니한테는 딱 말씀드리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런 그 규칙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할 때 선생님이랑 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데든 자리로 가서 앉아줘라. 이런 것만 잘 지켜줘도 충분히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 가죠. 이제 아이들 수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매트들 놓으면 당연히 흥분하기 마련이고 빨리 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걸 약간 다 파악하고 이 초월하신 듯한 그렇죠. 웃음을 마지막에 네. 또 보여주셨습니다. 엄마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나요, 이런 건? 네, 엄마들이 같이 하죠.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같이. 그렇죠. 아이들 혼자 뭐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어린 나이라서. 그래서 엄마는 약간 옆에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이렇게 학부모와 같이 있으면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허. 아이들 잡아줄 수 있잖아요. 뭐 오히려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대형 트램폴린이나 이런 기구가 나올 때 아이들 좀 잡아주고 좀 제지해주고 이런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이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 아,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유아체육 수업에는 일단 교구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 많은 것들을 그 영상이나 사진 봤을 때 와, 누가 다 준비하는 거야? 싶었어요. 네. 누가 해요? 이거 선생님 다 하시죠? 직접? 네, 다 하시죠. 이 꿀벌쌤께 다 하시죠. 아니 보니까 무슨 어느 날은 뭐 낚시하는 컨셉으로 맞아요. 뭐 자석 붙여서 고기 잡기도 하고 그쵸. 어떤 날은 뭐 채소 가게 장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던데 이 소품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신다고요? 많이 보셨네요. 제 친구들 SNS 때문에. 네. 예. 이게 분기별로 또 그 분기에서 주마다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주제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교구나 도구들이 달라지는데요. 뭐 대형 트램폴린에서부터 작은 손수건 인형까지 이 교구를 모두 준비하고 또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공부하면서 매주 수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 뒤에는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꿀벌쌤의 그런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주제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이제 저희가 바뀌고요. 체조 같은 경우도 맨날 똑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약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걸로 위주로. 어린 개월수가 있고 큰 개월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주제를 받게 되면 그 주제에 있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요. 계획안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계획안을 보고 공부하고. 이거는 이제 분해해서 다니죠. 분해해서 붙이고 저희가 차에서는 이제 실어야 되니까 분해했다가 여기 와가 차에 이제 다 싣고 와서 여기 와서 내리고 다시 이제 만들고 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준비 시간은 수업하기는 한 1시간 전에 저는 무조건 와가지고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준비 다 하는 것 같아요, 대략. 뭐 전문가시다 보니까 준비를 네. 이제 빨리빨리 순식간에 해버리시는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우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네. 강창환 꿀벌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 또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꿀벌쌤이요. 지금 나이가 아직 30대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직 미혼이신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결혼은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셨대요. 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 꿀밤쌤이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만큼이나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너무 육아를 미리미리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제 훈련이 완벽하게 돼 있는 1대 네. 신랑감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꿀밤쌤은 원래는 태권도를 전공하신 태권 사범이셨대요. 그래서 태권 도장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해서 함께 했는데 너무 뿌듯하게 좋다고 합니다. 예.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람도 느끼고 열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을 생각이죠. 저는 이제 더 여기 제가 이렇게 해왔던 만큼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잖아요. 진짜 되게 굉장히 뿌듯해요. 1년 넘게 지금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수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많이 컸어요. 그거도 보면 말도 잘하고 진짜 가서 활동도 열심히 진짜 잘하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애가 말을 하고 조금씩은 제가 옹알이 하잖아요. 이제 말 트면 옹알이 하는 것처럼 옹알이도 하고 못 걷던 애가 걷고 있고. 근데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도 많이 얘기하세요. 이거 덕분에 걷는다고. 이 말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애들이 제가 하는 동작을 따라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박수 치면서 막 이러고 있고 막 하는 것도 따라하고 진짜 그런 거 보면. 네, 저희 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앞구르기를 배웠어요. 네, 꿀벌쌤? 꿀벌쌤은 아니셨어요. 다른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프로그램에,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처음에 갈 때는 그걸 못해서 울었거든요. 구르기 하는 거 처음에 아이를 너무 그렇죠. 힘들어하죠. 처음에 울었어요. 한 번 굴렀는데 벙쪄 하고 한 3-4번 뭐야? 못했어요. 그렇죠. 기분으로. 새로운 세계 했는데 한 7번 가니까 너무 씩씩하게 하고 싶다고 먼저 가서 하고 집에 가서 연습하고 또 마지막 선생님께 도장을 찍어줘요. 네. 오늘 잘했어요. 쾅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은 그렇죠. 정말 뭐 시대 불문 네.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한 돌 지난 아이들이 선생님이 도장 찍자 막 달려나가요. 아유, 귀여워라. 옹기종이 잘 앉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발에도 찍어주고 손등에 찍어주고 어때는 이마도 찍어주거든요. 당당하게 나가요. 네, 그런 성장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요. 이 자신이 흘릴 땀만큼이나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난다면 힘듦도 사라진다는 꿀벌쌤 강창환 유아체육 전문 강사는요. 오늘도 유아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꿀벌쌤 강창환 유아체육 전문 강사였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5일 월요일 어린이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